안녕하세요. 승부 예측의 버프를 넣어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이번 주말 승무패 39회차는 K리그 1 6경기 그리고 J리그 8경기로 구성됐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으로 K리그는 전력 보강이 한창인데요. 녹화 기준 시점으로 전력 보강 이슈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여기가 승부처 승무패 39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경기 요코하마 마리노스와 가와사키의 경기죠. 요코하마 마리노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직전 나고야와의 리그 경기에서 2대2 무승부, 컵대회에서는 패배를 기록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네, 우선 나고야의 경기는 매우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1위와 그리고 2위 경기였고 두 팀 모두 치고받는 싸움이었습니다. 또한 컵대에서는 1대4로 대패했지만 로테이션이 가동된 경기였고 리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요코하마 마리노스였습니다. 공격 쪽에는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에서는 아쉬움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라인을 많이 올리다 보니 상대의 빠른 공격수들을 저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위권 팀들과 비교했을 때 경기당 실점률이 1.2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매우 아쉬운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와사키는 직전 리그 경기 요코하마 FC전에서 3대0 승리를 거뒀어요. 네, 맞습니다. 3골이나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위쪽 라인에서부터 상대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왼쪽의 공격 미야시 그리고 교체로 나온 세가와 선수의 파괴력도 직전 경기에서 매우 좋았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점유를 많이 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점유를 통한 득점이 나왔나요? 네, 이번 경기에서도 6대4 비율로 가와사키가 공을 많이 소유했고 다른 날보다는 적은 패스 개수였지만 500개의 패스를 가져가면서 상대의 공간을 침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첫 번째 득점에서는 왼쪽 플레이의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가 돋보였던 득점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두 팀 모두 점유를 통한 득점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상대적 강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공격진들이 역습을 통한 득점도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경기는 요코하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공격진의 능력이 앞선 요코하마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이번 경기 수원 삼성과 울산 현대의 경기죠. 홈팀 수원은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최근 대구, 대전, 포항을 연달아 무승부로 기록했어요. 네, 확실히 수비 밸런스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특히 어제 펼쳐진 포항과의 경기에서는 후반 수적 우위를 가지며 홈 첫 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지만 상대 퇴장 이후로 소극적인 플레이로 결국 PK 동점골을 내주며 아쉬움이 남았죠. 그래도 영입생 카즈키 선수가 확실한 패스 능력을 뽐냈는데요. 네, 일본에서 영입한 카즈키 선수가 확실히 돋보이는 패스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포항의 백보라인을 뒤흔드는 친수 패스와 3선에서 1선으로 한 방에 뻗어져 나가는 롱패스까지 답답했던 수원의 공격에 혀를 뚫어줄 수 있는 패스 플레이였죠.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이 패스를 받아 골로 마무리를 해줄 해결사의 부재였습니다. 카즈키의 패스를 골로 마무리만 해준다면 수원의 수인 상승도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울산은 경기력은 좋았지만 아쉽게도 시즌 세 번째 패배를 당했어요. 네, 인천을 상대로 홈에서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골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1대2로 패배했습니다. 박용우 선수의 부상으로 보야니치와 이규성이 3선에 배치됐고 전체적인 경기력은 울산 스타일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골대를 2번이나 맞추고 상대 키퍼의 슈퍼세이브에 걸리면서 1득점에 그친 것이 아쉬웠죠. 네, 실점 장면에서 수비수들의 안일한 플레이도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울산의 실점 장면을 보면 상대팀들이 잘한 득점보다는 수비 숫자가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압박하지 못해서 슈팅 각도를 내준 울산의 보이지 않는 실수로 내준 실점 상황이 많죠. 인천 상대로도 두 골 모두 적극성이 떨어진 수비가 비미가 됐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승부 예측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이 경기 수원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수원이 카즈키 영입을 통해 공격 전개 속도가 날카로워졌고 5백 혹은 4백 수비 두 라인 모두 조절을 하면서 수비 밸런스 모두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맞대결 상대는 울산이죠. 아무리 촘촘한 수비 라인을 세우더라도 바코를 앞세운 개인 기량으로 충분히 뚫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 상대로 울산이 경기력이 떨어져서 패한 경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천전에서 터뜨리지 못한 골들을 이번 경기에서 퍼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이 기대할 곳은 울산의 수비의 느슨함일 텐데 인천에게 이미 예방주사를 맞은 울산인 만큼 수비의 느슨함이 다시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기력이 좋아진 수원이지만 상대가 울산인 만큼 수원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3번 경기 강원과 서울의 경기죠. 먼저 강원은 수비적으로 확실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네요. 네, 원체 세용수 감독 체제에서는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했지만 윤정환 감독으로 바뀐 후에는 수비적인 축구가 안정세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외국인 수비수 투치를 영입하면서 3백 라인에 모두 센터백들을 구축하고 있죠. 기존에 나섰던 임창호와 윤석영은 사실 윙백이 제 포지션 선수였던 만큼 높이에 있어서 더욱 안정감이 생긴 상황입니다. 수비는 잘 정돈이 됐지만 역시나 공격이 문제인가요? 네, 최근 5경기에서 단 2득점, 하율 대구 원정에서도 무득점에 그쳤는데요. 새로운 외국인 공격수 야구가 대구 원정에서 5분 정도 출전한 만큼 서서히 출전 시간을 늘려간다면 공격에서의 혈이 뚫릴 것 같습니다. 알레바이프와 갈레고가 선발로 내세우면 확실히 공격에서의 전개 퀄리티가 좋아지는 만큼 이를 받아서 해결해줄 야구의 적응만 완료된다면 22경기에서 13득점에 그친 저조한 득점력이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서울은 어제 무려 7골이나 터뜨렸죠. 네, 경기 초반 상대 키퍼의 캐칭 미스를 놓치지 않고 득점에 성공하면서 분위기를 가져왔고 위축된 상황에서 3백 라인을 개인 기량으로 초토화시키며 7골이나 터뜨렸습니다. 사실 서울 선수들의 돌파, 슈팅, 움직임 모든 게 완벽했던 경기였지만 상대 수원FC의 수비 라인이 너무나도 허술했던 경기였습니다. 최전방 고민 해결법으로 김신진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잘 먹힌 것 같아요. 네, 김신진 선수는 나이도 어리지만 확실히 개인 기량과 과감한 판단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박스 안을 고집하기보다는 이선에 위치한 동료 공격수들과 수시로 스위칭을 하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다시 움직여주는 노력을 했다는 모습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상대 외국인 센터백과의 1대1 대결에서도 이겨내면서 서울의 새로운 공격수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강원의 무패를 예상하는데요. 서울이 7골 대량 득점을 펼치기는 했지만 상대 수비가 느슨했던 부분이 컸습니다. 최근 견고해진 강원의 수비력을 감안한다면 서울로서 힘든 원정길이 예상됩니다. 서울의 최전방과 이선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호흡이 살아나기 시작한 만큼 강원에서는 뒤에 내려서면서 수비를 초점을 둔 경기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기지만 최근 기세가 오른 나상호와 윌리안의 강력한 슈팅력이 있는 만큼 강원에 패배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강원의 수비적인 운영을 통해 무승부 가능성이 높지만 서울 공격진의 폼이 좋은 만큼 무패로 예상하셨네요. 4번 경기 강주와 대구의 경기죠. 강주는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그쳤어요. 네, 강원과 제주 원정에서 1대1, 0대0 무승부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연이은 원정 경기, 주중 경기로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일정이었던 만큼 제주와의 경기에서는 광주 특유의 저돌적인 축구를 보여주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내려선 운영을 보여줬죠. 네, 김경미 골키퍼도 부상에서 복귀했고 새롭게 영입된 백하도 첫 선을 보였죠. 네, 이준 골키퍼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지만 역시나 1번 골키퍼의 복귀가 반가울 광주입니다. 여기에 백하도 후반 중반 교체 투입되면서 첫 선을 보였는데 이정효 감독의 평가로는 헤이스보다 뛰어난 기량이라고 하네요. 확실히 발밑 기술이 좋고 상대 수비를 등지는 플레이 등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상적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적응만 한다면 광주 돌격 축구의 마무리를 확실히 지어줄 선수로 기대되네요. 네, 원정팀 대구는 에드가가 복귀했지만 아쉽게도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네, 강원의 수비적인 운영에 막히며 무득점 무승부에 그쳤죠. 에드가가 한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공격 전개의 시작점에서 에드가의 파울이 확인되면서 VAR 끝에 골 취소가 됐고 세징야와 고재현의 골과 다름없는 슈팅들이 상대 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아쉬운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네, 역습 위주의 공격이 매서운 대구인데 좌우 측면도 무서워진 것 같아요. 네, 최근 바셀루스 선수의 폼이 살아나며 왼쪽 라인에서 홍철과 함께 굉장히 무서운 콤비네이션을 선보여주고 있죠. 우측면에서는 황재현 선수가 경험치가 쌓이며 확실히 위력적인 크로스와 패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습 한 패턴에서 벗어나면서 측면 전개를 통한 공격 작업도 정교해지고 있는 대구의 공격 패턴입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경기는 광주의 무승부 혹은 패배가 예상되는데요. 광주가 홈으로 돌아와 본연의 돌격 스타일의 축구를 펼칠 겁니다. 대구가 라인을 굉장히 내리는 스타일인 만큼 광주가 높은 점유로 끌고 가겠죠. 다만 광주에는 확실한 타겟형 공격수가 없는 상황인 만큼 지공 상황에서 박스 안에 수비 숫자를 많이 두는 대구의 골문을 열기에 벅찰 경기로 보여집니다. 반면 대구는 본인들의 익숙한 스타일인 웅크렸다 카운터를 치는 전략을 펼칠 경기겠죠. 후반 중반 이후 체력 저하 시점에 대구의 한 방이 터진다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경기도 될 것 같습니다. 대구의 수비 축구와 광주의 체력 저하를 변수로 광주의 무패를 예상하셨네요. 5번 경기 히로시마와 요코하마 FC의 경기죠. 히로시마는 가시마와 무승부를 거두면서 우선 연패 행진에서 탈출은 했습니다. 네, 히로시마는 직전 경기 무승부를 기록하기 전까지 3연패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무패 행진을 탈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공격 라인도 내려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에스겔 선수의 역습을 통한 득점을 노리는 모습도 보여줬고 득점에도 성공했습니다. 네, 기록을 찾아보니 히로시마는 기대 득점 값은 매우 높은 팀이더라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득점은 많지 않습니다. 네, 히로시마는 득점력만 해결하면 매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팀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외국인 공격수들의 득점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전 에스겔 선수의 득점을 계기로 비에이라 그리고 벤 칼리파 선수의 득점력도 터진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코하마는 직전 경기 패배를 하면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요코하마는 리그 17위를 기록하면서 강등권 탈출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선 직전 경기에서는 가와사키의 썰어 들어가는 패스 플레이를 당해내지 못하면서 득점 찬스가 나왔을 때도 성공시키지 못하는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코하마는 득점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팀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의 답답함은 이어졌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주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2개 중 1개는 들어갈 수 있는 골이라 판단이 됐습니다. 이번 시즌 오가와 선수가 최다 득점자인데 오가와 선수가 6골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오직 1골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승무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히로시마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힘들다고 보여지지만 요코하마도 매우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히로시마는 나쁘지 않은 공격 전개를 보여주는 대신 득점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요코하마는 공격 전개부터 득점까지 매우 좋지 못하기에 이번 경기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만 히로시마가 득점력 문제를 여기서도 드러낸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나마 나은 경기력은 히로시마지만 득점력 변수가 있는 만큼 승무를 예상하셨네요. 6번 경기 FC 도쿄와 가시마의 경기죠. 도쿄는 최근 폼이 어떤가요? 네, 지난 라운드에 강팀 우라와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우라와의 강력한 수비력에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상대의 공격도 잘 막아내면서 탄탄한 경기력을 선보였죠. 디에고 올리베이라에 의존하는 공격력이 아쉽기는 하지만 수비력은 매우 탄탄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에선 부상 변수가 발생했어요. 네, 도쿄에는 현재 부상으로 출장이 어려운 선수가 많습니다. 주전 우측 공격수 나카가와 테루토, 주전 중앙 수비수 모리시게 마사토가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또한 우측 풀백 나카무라 호호타카는 오랜 기간 결장 중이기도 하죠. 테루토와 마사토는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던 선수들이었기에 전력 약화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주중 구강급 경기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패하면서 올리베이라, 나가토모 등 핵심 선수들이 오랜 시간 경기를 소화해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게 된 것도 악재입니다. 원정팀 가시마는 또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네, 지난 라운드 히로시마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최근 5경기 동안 3번의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수비를 우선 단단히 하는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이 큰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을 가지고 있는 히로시마를 상대로 원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상대와 비슷한 찬스를 만든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가시마 역시 주중 컵 경기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경기를 했네요. 네, 홈팀 도쿄와 마찬가지로 주중 컵 대회에서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주요 선수들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하면서 경기를 시작했지만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주요 자원들을 투입하면서 주전 선수들이 많은 시간을 소화했죠. 그렇게 도쿄와 마찬가지로 주전 선수들이 체력적인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 경기는 도쿄의 무승부 혹은 패배를 예상합니다. 최근 경기력은 두 팀 모두 탄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쿄의 부상 변수가 크게 발생했죠. 주요 결장 선수들이 있기에 가시마에 비해 열세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팀 모두 수비력이 좋고 공격력에선 의문이 있기에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네, 부상 변수가 큰 도쿄의 무패를 예상하셨네요. 7번 경기 쇼난과 후쿠오카의 경기죠. 쇼난은 리그 꼴찌팀인데 직전 가시마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네, 맞습니다. 쇼난이 라인을 매우 내려서 공격하다 보니 공격은 매우 답답한 양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9분쯤에 가시마의 센터백이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에 변수가 생겼고 오너 선수의 92분 득점을 성공하면서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리그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쇼난인데 문제가 좀 뭘까요? 네, 쇼나는 득점력에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력이 매우 안 좋은데요. 이번 시즌 20경기에서 43골을 실점했고 경기당 실점이 2.2개입니다. 그나마 쇼난의 골키퍼 송bun건 선수의 어느 정도 캐리가 아니었다면 더 먹힐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후쿠오카는 삿포로를 잡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후쿠오카는 직전 삿포로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특히 운이 많이 따라줬던 경기로 보여지는데요. 상대가 PK를 실축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상대 득점의 답답함도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서 공격을 하고 컷백을 내주는 공격 패턴이 은근 잘 먹혀 들어가면서 경기를 승리했습니다. 후쿠오카는 추구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어떤 모습인가요? 네, 가장 전형적인 역습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롱패스를 통한 상대의 공간을 바로 침투할 수 있는 패스가 많이 나오고 이를 통한 득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나왔습니다. 수비도 단단하게 공격진부터 수비를 하면서 상대가 뚫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르칸 선수의 공격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쇼난의 패배를 예상해봅니다. 쇼난의 수비력의 문제를 삼고 싶은데요. 후쿠오카의 역습을 통한 득점이 꽤 날카로운 편이고 이를 쇼난이 잘 막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쇼난이 초반에는 라인을 내리다가 공격이 필요한 순간에 라인을 꽤 올리는 편인데 이때 후쿠오카의 역습이 잘 들어간다면 이번 경기는 쇼난의 패배를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후쿠오카의 역습, 쇼난의 부실한 수비력, 쇼난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8번 경기, 교토상가와 나고야의 경기죠. 교토는 오랜만에 패배를 기록했어요. 네, 지난 라운드 간바 오사카에게 패하면서 리그 4경기 만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올라온 간바를 상대로 시종일관 고전했던 경기였죠.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에서의 세밀함에서는 매우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토는 주중 컵대회를 치르지 않아 체력적인 유리함도 있어요. 네, 원정팀 나고야와는 달리 주중 컵대회를 치르지 않아 체력적으로는 앞서 있는 교토입니다. 강력한 전방 압박이 전술의 핵심인 교토의 특성상 이런 체력적인 우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강력한 압박을 바탕으로 시종일관 상대를 몰아붙이고 후반에 장신 공격수 패트릭이 해결해준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교토입니다. 네, 원정팀 나고야는 선두 요코하마와 무승부를 기록했네요. 네, 지난 라운드 요코하마 혈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했죠. 점유율은 밀렸지만 날카로운 역습을 선보였고 융커가 다시 한번 득점을 터뜨리며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요코하마의 경기력이 최근 너무나도 좋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어려운 상대를 맞아 훌륭한 경기력을 보였다 할 수 있죠. 다만 전반 중후반 분위기를 내줬을 때 수비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 보였던 것은 걱정거리였습니다. 네, 나고야는 주중 컵 대회에서 승부차기까지 치렀네요. 네, 주중 컵 대회에서 J2 리그 베갈타 센다이를 상대로 승부차이 끝에 신승을 거뒀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했지만 경기가 풀리지 않자 후반 주전 선수들을 투입했었죠. 이 선수들이 결국 연장까지 합쳐서 90분 이상 소화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홈팀 교토에 비해 크게 밀리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팀 내 공격 포인트 2위인 나가이 켄스케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기 때문에 공격력에서 약화도 예상되는 나고야입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될까요? 네, 저는 이번 경기 교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체력적인 변수와 함께 켄스케의 결정 변수까지 생긴 나고야입니다. 지난 2경기 연속으로 어려운 경기를 했기에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원정을 떠나게 됐죠. 융코의 득점력은 위협적이지만 그를 도와줄 켄스케의 결정은 크게 작용할 수 있죠. 또한 교토가 패트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나고야도 크게 고전할 수 있습니다. 전력 차이는 나지만 여러 변수의 영향으로 교토의 우세를 예측합니다.
체력, 결장 변수가 생긴 나고야인 만큼 교토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9번 경기 간바 오사카와 가시와의 경기죠. 대부분 팀들이 컵 대회를 치렀는데 간바 오사카는 휴식을 취했네요. 네, 간바 오사카는 직전 컵대회에서 하브리그 팀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 주중에서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최근 모습은 매우 좋습니다. 공식전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고 있으며 시즌 초반 강등권 위기까지 겪었던 간바 오사카가 반등을 보여주면서 좋은 분위기를 가져갔습니다. 분위기가 좀 간바 오사카인데 오사카의 반등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네, 공수 양면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잡혔다는 점인데요.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좀 많았지만 득점력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공격적으로 나서는 간바의 뒷공간을 노리는 팀들이 많아 이를 통해 득점을 하는 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력의 안정감을 찾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가시와는 주중 컵 대회를 치러 승리했고 리그 경기에서는 꼴찌팀 쇼남과 무승부를 거뒀네요. 네, 맞습니다. 가시와도 반등이 필요한 팀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쇼난의 경기에서는 퇴장 이슈가 없었더라면 꾸역꾸역 승점을 쌓을 수 있었던 경기로 보여집니다. 또한 직전 컵 대회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체력적인 이슈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봐야겠네요.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시와인데 무엇이 좀 문제일까요? 네, 가시와는 경기당 득점력이 떨어지고 실점률도 너무 높은 팀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시와가 지금까지 폼만 본다면 이번 시즌 최악의 팀으로 뽑아도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상대적으로 약팀으로 뽑히다 보니 역습을 통한 전개를 선호하고 이를 통해 득점을 해야 되지만 득점력은 매우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간바 오사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간바의 분위기가 좋고 공수 밸런스를 잡은 상황입니다. 반면 가시와는 주중 경기를 치렀고 공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 간바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주중 경기를 치르고 공수 문제점이 있는 가시와인 만큼 간바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10번 경기 세로소 오사카와 우라와의 경기죠. 세로소 오사카는 연패를 기록 중이에요. 네, 지난 라운드 사간도스에게 패배를 기록하면서 연패에 빠졌습니다. 사간도스의 압박에 고전했고 후반 막판에 골을 허용하면서 패하고 말았죠. 찬스도 많이 만드는 등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으나 결정적 차이를 느끼면서 연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주중 컵 대회에서 여유 있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도 3대 1로 여유 있는 승리를 거뒀죠. 주요 공격수, 레오 등의 선수들이 교체 투입되며 적은 시간만 출전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주말 리그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전이와 타메다 다이키, 후보 공격수 오쿠노 히로아키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것은 악재입니다. 네, 원정팀 우라와는 무려 10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이에요. 네, 지난 라운드 도쿄와 비기면서 리그 무패를 10경기로 늘렸습니다. 특히 이 기간 5실점밖에 하지 않으면서 막강한 수비력을 보이는 것이 인상적이죠. 확실한 득점원이 없어 때로는 공격적으로 답답한 경기를 펼치는 약점은 있지만 수비가 워낙 강력하기에 쉽게 패하지 않는 좋은 팀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중 컵 대회에서는 어렵게 신승을 거뒀어요. 네, 2부 리그 야마가타를 상대로 1대 0으로 어렵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출전했지만 역시나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답답함을 연출하면서 어려운 승리를 거뒀죠. 우라와의 수비력은 걱정할 일이 없지만 다음 경기에서도 공격이 답답해질 가능성은 크게 존재합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세레소 오사카의 무승부나 패배를 예상합니다. 세레소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으나 우라와의 수비력이 워낙 강하기에 세레소가 승리하기는 어려운 경기죠. 다만 우라와도 공격이 답답할 때가 많기에 득점이 나오기는 어렵기에 무승부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다만 우라와가 세트피스에서라도 득점만 터뜨린다면 의외로 쉽게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죠. 네, 수비력이 강력한 우라인 만큼 세로소의 무패를 예상하셨네요. 11번 경기 빗셀 고베와 사간도스의 경기죠. 고베도 지난 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니가타의 센터백이 무토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면서 실수를 범했고 이 골이 결승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은 조금 아쉬웠는데요. 고베의 수비가 불안했고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무승부 또는 패배를 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빗셀 고베의 불안한 모습은 이번 경기에서만 그랬나요? 아니면 시즌 내내 좀 불안한 모습인가요?
네, 저는 이번 경기에서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직전 경기에서는 고베가 높은 압박을 유지했고 이로 인해 넓은 커버 범위를 수비수들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베는 이번 시즌 최고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리그 내 최저 실점을 기록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서만 그랬다고 보고 싶네요. 사간도스는 직전 컵 대회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어요. 네, 맞습니다. J리그2 팀에게 아쉬운 패배를 당했는데요. 전반전은 승기를 잡으면서 승리로 팀을 이끌었지만 경기 막판 90분 그리고 95분에 골을 먹히면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직전 리그에서 상대적 강팀으로 뽑히는 세르소 오사카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간도스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축구를 펼치고 있나요? 네, 사간도스는 조직력 면에서 좋은 팀에 속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라인이 굉장히 촘촘한 편이고 득점력도 리그에서 5번째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팀입니다.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찬스가 나왔을 때 잘 살리는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빗셀고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빗셀고베가 전력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직전 경기에서는 수비에서 불안감이 보였지만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뛰어난 수비력을 가진 팀이고 최근 사간도스를 상대로 4연승을 달리고 있는 만큼 홈에서 어렵지 않게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력상 우위를 가진 빗셀 구베가 변수 없이 홈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셨네요. 12번 경기 전북현대와 수원FC의 경기죠. 전북은 감독 교체 후 확실히 스타일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려서 운영하기보다는 수비적으로 조금 내려선 뒤 공격 전개 시 롱패스를 활용해 측면을 열며 공세를 펼치고 있죠. 지난 제주전도 그렇고 어제 대전과의 경기에서도 송민규의 첫 골 상황도 그렇고 페트레스코 감독이 선호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경기를 잘 풀어내고도 대전과의 무승부는 아쉬웠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상대 대전에 비해 더 좋은 공격 찬스도 만들었고 전체적인 경기 운영에서도 앞섰지만 구스타버 선수의 마무리 능력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죠. 그래도 충분히 위협적인 공격수인 것은 사실이고 출전 시간을 늘린다면 제 몫을 충분히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정팀 수원FC는 충격적으로 7실점이나 기록을 했어요. 네, 사실 7시즌 중에 절반 이상이 골키퍼 미스에서 발생된 실점이라고 봐야겠죠? 직접적인 캐칭 미스로 내준 실점이 2점이고 충분히 막아줘야 할 슈팅도 놓치기도 했습니다. 너무 일찍 실점을 하면서 무너졌던 경기였고 전체적으로 사이가 저하되면서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였죠. 네, 공격진의 제목을 해주기는 했지만 수비 라인에서 좀 개선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야심차게 영입한 센터백 우고 고메즈는 지난 경기 자책골을 기록한 데 이어 이날 경기에서도 박스 안에서 1대1 수비에서 말리면서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윙백 자원들의 수비 가담도 떨어지며 전체적으로 수비진에서 위기가 많고 쉽사리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네요. 네, 이번 경기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저는 이 경기 전북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전북은 감독 교체 후 안정적인 후방 운영과 공간을 향한 롱패스로 상대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FC의 윙백들의 수비 가담과 수비력이 떨어지고 있죠. 센터백들 역시 박스 안에서 쉽자리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개선할 시간적인 여유 없이 바로 경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전북의 공세를 수원이 감당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경기네요. 네, 수비력이 허점인 큰 수원인 만큼 전북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13번 경기 포항과 제주의 경기죠. 포항은 퇴장 악재 속에 귀중한 무승부를 거뒀네요. 네, 수원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고전한 경기를 펼쳤죠. 수원의 촘촘한 백파이브 수비 라인을 공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상대 미드필더 패스 전개에 수비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경기였습니다. 결국 상대 카즈키의 킬패스 전개를 수비하려다가 하창래가 VAR 끝에 퇴장을 당했고 이어진 프리킥 상황에서 실점하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슬쩍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나서며 PK를 얻어내며 간신히 무승부를 거둔 경기였습니다. 지난 경기는 포항답지 않은 공격 전개를 보였었죠. 아무래도 제카의 선발 출전 여부가 포항의 공격 퀄리티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이우재 선수가 앞에서 잘 버텨주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압박과 측면에서의 공간 활용, 본인이 나온 공간을 향한 이선 자원들에게 연계 플레이 등 제카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나마 후반 제카의 투입 후 슬쩍 열세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운영이 가능했던 이유였습니다.
제주는 연패에서 벗어났지만 무승부에 그치면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3무 4패로 좀처럼 흐름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와의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 내려선 광주를 지속적으로 공략했지만 무득점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제주의 경기력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오른쪽에서 크랙 역할을 해주던 안현범 선수의 부상 이탈로 오른쪽 측면의 공격 전개가 매끄러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죠. 또한 유리 조나탄의 기대만큼 골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제주가 부진을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힘들어 보입니다. 제주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뚜렷한 전력 병행이 없는 상황입니다. 유리 조나탄, 헤이스, 서진수의 기존 자원들이 골 결정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다만 노련한 최영준과 구자철 그리고 스피드가 있는 안현범이 복귀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는데 분명 도움이 될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현범 선수가 이번 경기부터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네요. 최영준과 구자철 두 선수는 다음 달쯤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 결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포항의 승리를 예상하는데요. 포항은 수비 원정에서 확실히 자신들의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수비적인 팀을 상대로 제카 없이는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크게 겪었죠. 제주는 원정 경기인 만큼 안정적인 수비 운영을 나설 것이고 포항은 제카를 선발로 내세워 공세를 펼칠 것입니다. 하창래의 퇴장 변수는 박찬용 그리고 그랜트의 조합으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만큼 포항은 큰 전력 누수 없는 경기를 치를 것입니다. 포항의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충분히 제주를 이겨낼 수 있을 경기로 예상이 되네요. 제카를 앞세운 포항이 공격 축구로 승리할 경기로 예상하셨네요. 14번 경기 인천과 대전의 경기네요. 인천은 어제 거함 울산을 무너뜨렸습니다. 네, 수비적인 운영과 김동환 골키퍼의 미친 선방쇼와 행운이 따른 승리였습니다. 수비적으로 내려섰지만 울산의 개인 기량에 위기가 더 많았지만 골키퍼의 세이브가 있었고 상대 슈팅이 골대를 2번이나 맞추는 행운도 따랐죠. 네, 울산전 승전보와 함께 인천에게서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죠. 네, 인천의 왕 무고사 선수가 빗셀고베에서 복귀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 경기부터 출전은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가벼운 부상이 있다는 루머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무고사의 복귀 자체로 팀 전체적으로 굉장히 기세가 오른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이네요. 네, 원정팀 대전은 다시 한번 승리를 놓치면 무려 5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주말 수원전에 이어 어제 전북과의 리그 경기에서도 2대2 무승부에 그치며 아쉬움을 달래야 했죠. 두 경기 모두 이기고 있는 순간에 동점골을 내줬는데 그동안 슈퍼세이브로 팀을 구해냈던 이창걸 골키퍼의 실책성 실점이 2경기 연속 나왔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동안 침묵했던 공격수들의 골맛을 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일 텐데요. 네, 최근 2경기 모두 김인균, 신상훈 선수가 골을 기록했는데요. 골을 기록한 두 선수 외에도 유강현 선수의 움직임도 좋아졌죠. 최하고와 레안드로에게 상대 수비가 집중될 시 다른 공격수들이 활약해주며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인천의 승 또는 패를 예상하는데요. 이 상황에도 올 시즌 인천이 대전에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맞대결에서 3대3 무승부,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3대1 완승, 두 경기에서 무려 6골을 퍼부었었죠. 인천의 최근 스타일인 웅크리고 내려섰다, 스프링처럼 튀어나가는 외국인 선수들의 역습 카운터로 이겨낼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다만 대전의 최근 후반전 맹공이 매서워진 만큼 주중 경기를 치른 후 체력 저하 시점에서 대전에게 찬스가 생길 가능성도 있죠. 이 경기는 후반 중반 이후 대전의 집중력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카운터를 앞세운 인천, 후반 맹공을 펼칠 대전,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하셨네요. 이상으로 승부 예측에 버프를 넣었다 여기가 승부처 승무패 39회차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할게요. 최종픽은 화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